부자들은 주식으로 번 수익을 어떤 주머니에서 꺼낼지 미리 설계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ETF 종목을 고르느냐,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면서 공부하고 계신가요? 미국 주식형이 좋네, 반도체가 유망하네, 배당주가 최고네 하면서 종목 고르는 데는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정작 그 돈을 어떤 그릇에 담아서 어떻게 꺼낼지는 단 10분도 고민하지 않고 있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10년 뒤, 20년 뒤에 피눈물을 흘릴지도 모를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스마트폰 증권 앱을 열었을 때 보이는 그 기분 좋은 빨간색 수익률 숫자, 그거 진짜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그 숫자는 아직 확정된 수익이 아닙니다. 화면에 수익금 1억 원이라고 찍혀 있어도 나중에 여러분이 이 돈을 현금으로 바꿔서 내 통장에 꽂을 때 손에 쥐는 돈은 7천만 원일 수도 있고 9,50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열심히 모은 노후 자금 중 수천만 원을 그냥 공중에 날려버리거나 나라에 기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ETF 투자를 생각하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돈을 얼마나 더 벌까를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내 주머니로 안전하게 가져올 것인가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 주변의 투자자분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나스닥 100 ETF를 살까? 아니면 S&P 500 ETF를 살까? 수수료가 0.01%라도 싼 게 어디 거더라?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작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여러분이 보물을 찾으러 동굴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삽을 들고 갈지, 어떤 손전등이 더 밝을지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보물을 가득 싣고 동굴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오는 경로를 아는 것입니다. 동굴 입구에 무시무시한 수문장이 서서 여러분이 찾은 보물의 절반을 통행료로 내놓으라고 한다면 또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매달 50만 원씩 100만 원씩 아껴서 미국 주식 ETF에 투자한 박 대리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15년 동안 꾸준히 투자해서 드디어 수익이 2억 원이 났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대출도 좀 갚고 가족들과 여행도 가려고 기분 좋게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박 대리님은 기절할 뻔합니다.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더 나오기 시작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는 안내문이 날아옵니다. 수익금에서 세금 떼고 건강보험료 오르고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니 정작 내수 중에 남은 돈은 예상보다 턱없이 적습니다. 이건 박 대리님이 투자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수익을 꺼내는 순서와 구조를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테크는 보통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까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투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애초에 살 때부터 이 돈을 언제 어떤 주머니에서 꺼낼지를 이미 계산해둡니다. 어떤 주머니는 세금을 나중에 내도 되고 어떤 주머니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며 어떤 주머니는 내 자식에게 물려줄 때 가장 유리한지 그 위계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개할 핵심 전략입니다. ETF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금화 전략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ETF를 들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5단계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로 하는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조금 머리 아프실 수도 있지만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진짜 부자들의 현금화 설계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알찬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면서도 소중함을 몰랐던 그 주머니에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죠. 수익률 10%더 내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 15%를 막는 게 중요할까요? 산수만 할 줄 알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백날 첫날 종목 분석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벌어봐야 나중에 국가가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떼어가고 건강보험료라는 이름으로 더 가져가면은 결국 여러분은 남 좋은 일만 시킨 꼴이 됩니다. 이게 바로 ETF 투자의 가장 큰 함정이자 스모킹건입니다. 우리가 보는 수익률 화면에는 이 숨겨진 구멍이 표시되지 않거든요. ETF는 말 그대로 바구니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골고루 담아놓은 바구니죠. 그런데 많은 분이 이 바구니 안에 사과를 담을지 포도를 담을지만 고민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바구니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 그 구멍으로 내 과일들이 얼마나 새 나갈지를 먼저 봅니다. 이 구멍의 이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일반 주식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 예를 들어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걸 사서 수익이 났다고 칩시다. 매도해서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만약 그 수익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단순히 15.4% 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월급이나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심지어 직장인이 아니라면은 건강보험료가 수십만 원씩 오르는 마법을 경험하게 되죠. 열심히 재테크해서 돈 벌었는데 번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과연 남의 일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아주 구체적인 두 사람의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이걸 보시면 아마 뒷목을 잡으실지도 모릅니다. 여기 똑같이 1억 원을 들고 미국 S&P 500 ETF에 투자한 김 대리님과 박 대리님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투자 실력이 똑같아서 10년 뒤에 수익률 100%, 즉 1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김 대리님은 우리가 흔히 하듯이 그냥 일반 증권 계좌에서 ETF를 샀습니다. 반면 박 대리님은 현금화 구조를 짜서 연금저축과 ISA 계좌를 활용했습니다. 자, 10년 뒤에 두 사람이 손에 쥐는 최종 현금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단순히 계산해도 김 대리님은 수익금 1억 원 중에서 일단 1,540만 원을 세금으로 떼입니다. 여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걸리면은 세금은 더 불어나고 건강보험료 인상분까지 합치면은 실제 수익은 7천만 원대로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 대리님은 어떨까요? 비과세 혜택과 저율 과세 구조를 미리 짜놓은 덕분에 세금을 거의 안 내거나 아주 적게 냅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최종 자산은 꽤나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똑같은 종목을 샀고 똑같은 기간 기다렸으며 똑같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ETF를 잘 고르는 것보다 현금화 구조를 짜는 게 100배는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종목 선택은 운이 따를 수 있지만 구조 설계는 100% 실력이고 확정된 수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그 부자들의 주머니는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나는 어떤 순서로 내 돈을 담아야 하는지 말이죠. 지금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현금화 구조 5단계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노후 자금이라고만 생각해서 외면했던, 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이걸 단순히 연말정산용으로만 알고 계셨다면은 여러분은 이 엄청난 무기의 절반도 못 쓰고 계신 겁니다. 왜 이 주머니가 현금화 전략의 최상위에 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바로 공개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 나중에 나이 들어서나 받는 거 아니냐, 내 돈이 수십 년 동안 묶여서 못 쓰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묶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왜 이 묶이는 계좌에 가장 먼저 돈을 넣을까요? 그건 바로 이 계좌가 국가가 합법적으로 허락한 가장 거대한 세금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틀린 문제 하나당 150원씩 벌금을 내야 한다고 칩시다. 보통 계좌는 문제를 틀리자마자 바로 선생님이 돈을 걷어갑니다. 그런데 이 연금 주머니는 다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벌금 지금 안 내도 돼. 대신 너 졸업할 때 한꺼번에 내. 그리고 그때는 150원이 아니라 50원만 낼 수 있게 깎아줄게. 이게 바로 과세이연과 저율과세라는 마법입니다. 지금 당장 내야 할 15.4%의 세금을 나중에 3.3%에서 5.5%로 확 낮춰서 내는 겁니다. 이게 왜 엄청난 거냐면요. 지금 안 낸 그 세금이 내 계좌에 그대로 남아서 다시 새끼를 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국가에 냈어야 할 돈을 국가한테 공짜로 빌려서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하는 꼴이죠. 100만 원을 벌었을 때 일반 계좌는 15만 4천 원을 떼어가고 84만 6천 원만 남지만 연금 계좌는 1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서 다음날 또 굴러갑니다.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나중에 손에 쥐는 돈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ETF 투자의 제일 원칙은 내가 가장 늦게 꺼낼 돈, 내 노후를 책임질 돈부터 이 주머니에 차곡차곡 담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이 마음대로 되나요? 20년 뒤가 아니라 3년 뒤, 5년 뒤에 쓸 돈도 필요하죠. 그럴 때 꺼내드는 두 번째 무기가 바로 ISA 계좌입니다. 요즘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 이 ISA는 거의 필수 아이템으로 통합니다. 왜일까요? 이 계좌는 일명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ETF 투자하다 보면은 수익이 날 때도 있지만 손해가 날 때도 있죠. 일반 계좌에서는 수익 난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꼬박꼬박 떼어가면서 손해본 거는 나 몰라라 합니다. A 종목에서 1,000만 원 벌고 B 종목에서 1,000만 원 잃었으면은 내 전체 수익은 0원인데 선생님은 수익 난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격이죠.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ISA 계좌는 이걸 합쳐줍니다. 야, 너 총 합쳐서 0원이네? 그럼 세금 내지 마.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손익통산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일반 계좌를 쓸 이유가 사라집니다.
게다가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아예 한 푼도 안 떼는 비과세 혜택까지 줍니다. 쉽게 말해 중기적인 자금. 그러니까 몇 년 뒤에 차를 바꾸거나 집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때 쓸 돈을 불리기에는 이보다 좋은 그릇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모든 돈을 다 연금이랑 아이스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타깝게도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좋은 계좌들은 모두 넣을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라에서 부자들이 세금 안 내고 돈 불리는 걸 막으려고 딱 요만큼만 해줄게 하고 정해놓은 거죠. 그럼 그 한도를 다 채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실력 차이가 나는 구간입니다. 수억 원, 수십억 원을 굴리는 진짜 자산가들은 연금이랑 ISA를 다 채운 뒤에 어디로 눈을 돌릴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다시 바다 건너 미국을 직접 봅니다. 국내에 상장된 ETF가 아니라 미국 시장에 직접 상장된 ETF를 사는 해외 직접 투자 구조로 넘어가는 겁니다. 왜 굳이 번거롭게 환전까지 해서 미국 주식을 직접 살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당장 팔고 싶어질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연금 저축이랑 ISA 한도를 다 채웠습니다. 나라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절세라는 혜택을 주지 않으려고 하죠. 그럼 이제부터는 그냥 포기하고 15.4%씩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할까요? 진짜 부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직접 미국 본토로 날아갑니다. 국내 증권사 앱에서 사는 나스닥 100 ETF가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장된 QQQ를 직접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왜 할까요? 환전도 귀찮고 밤에 잠도 못 자는데 말이죠. 거기에는 아주 기가 막힌 숫자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250만 원이라는 마법의 공제 금액입니다. 미국 주식을 직접 사면요. 1년 동안 번 돈 중에서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아예 안 매깁니다. 여러분이 국내 상장 ETF를 샀다면은 단돈 1만 원만 벌어도 세금을 떼어가는데 미국 직접 투자는 250만 원까지는 무조건 내 주머니에 다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국내 마트에서 수입 과일을 사면은 봉투값부터 세금까지 다 붙는데 미국 산지에 직접 가서 사면 일정량까지는 세관 통과할 때 면세를 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익이 250만 원을 넘어가면은 세금이 22%나 됩니다. 어라? 15.4%보다 훨씬 높은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세율만 보면 더 높아 보이죠. 하지만 이 22% 세금은 다른 소득이랑 합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연봉이 1억이든 2억이든 상관없이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만 딱 22% 떼고 끝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 커질수록, 즉 내가 꺼내야 할 현금 규모가 커질수록 진짜 부자들은 미국 직접 투자를 선택합니다. 세율은 조금 더 높을지 몰라도 내 전체 경제 시스템을 흔들지 않는 가장 깔끔한 주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전히 나라는 개인의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내가 세금을 내는 구조죠. 하지만 진짜 최상위 부자들은 시간을 한층 더 확장해서 씁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가 아니라 내 자식의 시간표까지 빌려오는 전략이죠. 이게 바로 증여 연계 현금화 구조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증여라고 하면 수십억 자산가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1,000만 원, 2,000만 원을 굴리는 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가장 강력한 현금화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돈을 꺼내 쓰지 않아도 된다면 가장 세금을 적게 내고 내 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자녀의 이름으로 ETF를 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 자녀에게 10년마다 2천만 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현금화 전략이냐고요? 내가 나중에 이 돈을 꺼내서 자식에게 주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수익이 불어난 상태라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씨앗 상태인 돈을 미리 자녀 계좌로 옮겨서 거기서 ETF를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돈이 1억이 되고 10억이 돼도 자녀는 자기 계좌에서 아주 낮은 세금만 내고 그 돈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의 세금 구간을 쓰는 게 아니라 소득이 없는 자녀의 낮은 세금 구간을 미리 빌려두는 겁니다. 내 세대에서 세금 내고 남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이 붙기 전에 돈을 통째로 다음 세대로 넘겨서 거기서 현금화하게 만드는 전략이죠. 이건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2배로 늘리고 국가에 낼 세금을 내 가족의 자산으로 치환하는 고도의 설계입니다. 부자들은 ETF 한두 종목 맞히는데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 자산이 어떤 주머니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에 쥐어질 때 가장 손실이 적은지 그 긴 경로를 이미 다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금부터 증여까지
굵직한 4가지 기둥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기둥들 사이를 메꿔줄 세밀한 보조수단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보조수단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현금화 전략은 더욱 완벽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하지만 알면 유용한 보조수단들과 함께 이 모든 현금화 전략이 하나 남았습니다. 연금도 채웠고 ISA도 꽉 찼고 미국 직구까지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남은 건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 증권 계좌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돈을 담아야 할까요? 부자들에게 이 일반 계좌는 일종의 대기실이자 편의점 같은 곳입니다. 언제든 필요하면 바로 꺼내 써야 하는 돈, 혹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머물다 갈 돈들을 여기에 둡니다. 물론 여기서는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많이 벌면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금이 많이 발생하는 ETF보다는 이제 세금 부담이 적은 국내 주식형 ETF나 아예 현금성 자산을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연금 계좌가 아주 깊고 큰 저수지라면 일반 계좌는 수도꼭지 바로 옆에 있는 물컵입니다. 물컵은 쓰기 편하지만 많이 담을 수 없고 물이 금방 증발하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내 자산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어떤 순서로 흘려보낼 것인가?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한 5단계 현금화 지도를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밑바닥 가장 튼튼하고 오래갈 기초에는 연금저축과 IRP를 쌓습니다. 그 위에는 3년에서 5년 주기로 목돈을 관리할 ISA라는 기둥을 세웁니다. 더 큰 자산으로 뻗어나갈 때는 미국 직접 투자라는 통로를 뚫고 내 자산을 다음 세대까지 안전하게 전달하고 싶다면 증여라는 다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잘한 돈들은 일반 계좌라는 주머니에 담아두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수익률은 숫자로만 존재할 뿐 실제 내 주머니로 들어올 때는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넘쳐나는 ETF 추천 영상들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어떤 종목이 1년에 20% 수익이 났다는 소리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 20% 수익을 내 주머니로 가져올 때 세금을 얼마나 뗄지, 그게 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 계산되지 않았다면 그건 반쪽짜리 정보일 뿐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남들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남들이 모르는 자신만의 현금화 출구를 설계하는 데 집중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더 많이 매수하고 더 자주 매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증권사도 수수료를 벌고 국가도 세금을 거두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들의 전략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증권 앱을 열어서 내가 가진 ETF들이 어떤 주머니에 담겨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익이 많이 나는 해외 ETF가 일반 계좌에 들어있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머니를 옮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지금 이 설계를 하느냐 마느냐가 10년 뒤 여러분의 통장 잔고 앞자리를 바꿀 겁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불린 돈을 온전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수비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공격만 잘하는 축구팀은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지만 수비까지 완벽한 팀은 결국 우승컵을 들어 올립니다.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이라는 공격에만 매몰되지 말고 현금화라는 철벽 수비를 구축하십시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시장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끝까지 지켜서 내 삶을 바꾸는 사람은 오직 준비된 사람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숫자의 환상에 속지 않고 진짜 손에 쥐는 현금을 늘려가는 진짜 부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자는 남들보다 더 많이 번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잘 꺼내 쓴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현금화 전략을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